8월 28일 메이저리그랑 유럽 해외 축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키스와 워싱턴 경기부터 볼게요. 양키스는 프리드 나오고 워싱턴은 카발리 나와요. 프리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전반기 때 엄청난 페이스 보여주다가 전반기 막판부터 얘가 흔들리더니 방어율이 1점대 중반부터 해서 쭉 떨어져서 3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직전 경기에 9경기 만에 6이닝 무실점 잘 던졌어요. 확실히 본인 평균치 찾아 내려온 거고, 뭐 구속 좌완투도 치고 94.7마일 평균 구속 빠르고 패스트볼도 괜찮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조금 치기 어렵죠. 특히 워싱턴 1, 2, 3, 4번 타자들이 전부 다 좌타자예요. 그래서 더더욱 힘듦이 있을 거고, 다만 프리드가 시즌 초반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한테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발리 이 투수는 이제 신인 투수인데 의외로 신인 투수인데 잘 던지고 있어요. 지금 22.1이닝 동안 뭐 점수 크게 주지도 않고 방어율 2.82, 삼진도 뭐 웬만큼 잡고 있고 포볼도 그렇게 남발하고 있진 않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잘 던졌고 직전 경기는 3점인가 4점 줬어요. 그래도 뭐 크게 무너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일단 공이 빠릅니다. 97.3마일 엄청 빠르고, 체격은 예전에 지금 샘프에 있는 투수 있죠, 건강불개 벌랜더 체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공도 빠르고 해서 이 선수는 경험 쌓이면은 점점 좋은 투수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4번째 선발인데 보통 4번째 되면은 좀 무너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아무래도 뭐 양키스가 3연패 중이기도 하고 이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이고 해서 양키스 승이 조금 수입전이라서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워싱턴이 워낙 자투수공을 못 쳐서 프리드가 최근에 안 좋긴 하지만 간만에 2번 연속으로 잘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키스 승 그렇게 접근할게요. 그리고 마이애미와 애틀란타 경기, 마이애미는 고수 나오고 애틀란타는 웬츠 나옵니다. 어제 비슷하게 가다가 애틀란타가 8회인가 9회에 터뜨렸죠. 9점인가 냈을 거예요. 9회 초에 한 이닝에 그냥 오버를 그냥 터뜨렸습니다. 그냥. 자, 구스토 이 선수는 휴스턴에 있다가 트레이드해서 왔고, 이 선수는 올 시즌 휴스턴에서 개고생했어요. 선발하다가 불펜하다가 선발하다가 불펜하다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는 6이닝까지 책임졌지만 실점은 좀 많았습니다. 5실점 했고 상대 뭐 잘 치는 토론토 타선이었고, 이 선수가 휴스턴 시절에도 선발로 계속 나왔을 때 2번 연속 막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경기 웬만큼 던질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뛰어난 구종은 없는데 구속이 평균급 정도 되고 구종 자체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구 회전수가 상위 한 25%, 20% 안에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고루 던지면 먹힐 때는 웬만큼 먹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막 자주 무너지고 그런 투수는 아닙니다. 성향 자체가. 아마 이번 경기는 좀 잘 던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웬츠 이 투수도 올 시즌 계속 불펜으로 돌다가 애틀란타가 시즌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리고 선발들이 전부 다 IL 가는 바람에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했는데 선발 와가지고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3.1이닝 6실점 처음으로 이렇게 세게 무너졌어요. 이 선수도 뭐 크게 좋은 구종은 없는데 은근히 커터가 잘 통해서 상대방이 커터 치다가 병살 치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직전 경기는 매치한테 지대로 맞았고, 이번 경기에 선발로 비교해보면 저는 웬츠가 한번 세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불펜했을 때 방어율이 7이었어요. 근데 선발로 와가지고 4점대로 떨어졌다가 직전 경기 6실점에 다시 5점대로 올라왔는데 한 번 정도 더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 선수. 그리고 구스토도 뭐 무실점으로 막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들 대부분 5이닝 6이닝에서 떨어지고 그 뒤에 이제 불펜 싸움 될 건데, 불펜 둘 다 크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마이애미 풀엔에 언더 오버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와 템파베이, 클리블랜드는 세콘이 나오고 템파베이는 라스무센 나와요.
조금 달라요. 세코니는 계속 좋다가 최근 한 두세 경기 전에 엄청나게 무너졌다 직전 경기 다시 조금 살아났고, 라스무센은 전반기 말미부터 계속 안 좋다가 이닝 수 줄어들었다가 최근 후반기 딱 시작하고 나서부터 5이닝 이상씩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3연속 QS 해주고 있고 5번 연속으로 5이닝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무센은 일단 직구 비중이 거의 90% 가까이 되고 3개를 골고루 던집니다. 직구 포심이랑 커터랑 싱커를 골고루 던지고 회전수 괜찮고 그리고 구속도 빠르고, 그런데 직구 비중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조금 센터선한테 고전할 경우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세코니 이 투수도 구위 자체도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해서 좀 강타선 만나면은 넘어가는 타구를 좀 많이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이랑 좀 맞았던 거예요. 근데 템파는 지금 방망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세코니가 충분히 전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또 우투수공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치고, 템파베이 라스무센이 잘 던지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또 무너질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직전 경기 연패를 끊었죠. 이 경기는 뭐 배당 대비 템파가 정배긴 한데 클리블랜드가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블랜드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애틀과 샌디에고, 시애틀은 브라이언 우가 나오고 샌디에고는 다르비슈 나요. 우는 지금 개막부터 해가지고 모든 정경기를 6이닝 이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그 다저스에 있었던 그레인키가 모든 경기를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6이닝 이상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 기록에 도전하고 있어요, 브라이언 우가. 이 선수는 직구 비중이 73%인가 그 정도 되는데 구속이 95.6마일이면 평균보다 살짝 빨라요. 메이저리그 평균이 94.5마일 정도 되는데 얘 평균보다 1마일 정도, 한 1.6에서 1.7km 정도 빠른 건데, 회전수도 2289, 평균보다 살짝 높아요. 근데 직구가 엄청나게 100% 천상오브 천상이거든요. 직구를 엄청 공격적으로 던집니다. 그 이유가 저 정도 구위 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팔 각도가 되게 낮아서, 원래 팔 각도가 높으면 낙차가 커가지고 공이 좀 더 많이 떨어지는데, 직구라도 타자 입장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데 팔 각도가 낮아버리고 거의 사이드암으로 던져버리니까 요 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이 떠오르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얘 공을 치면은 약간 공 밑둥을 많이 맞춰요. 그래가지고 뜬공도 많이 나오고 직구 공략이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투수에 비해서 공이 덜 떨어지는 거예요, 직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공이 라이징 페스티벌처럼 떠오른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가 제일 좋은 겁니다. 다르비슈 이 투수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귀한 지 훨씬 좀 늦게 시작해서 컨디션이 정상은 아니고, 다만 이 선수는 제구가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던지면 던질수록 안정감을 찾을 거예요. 구종 자체가 되게 다양하고 8가지입니다. 한번 끊기게 되면은 이 투수 상대로는 공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르비슈 공이 8가지라서 지금 시애틀 점수 내는 거 보면 대부분 홈런인데, 홈런 타자들이 제일 까다로운 타자가 공 빠른 투수 아니에요. 공 빠른 투수는 직구 노리고 들어가면 넘깁니다. 여러가지 공, 팔색조 이렇게 던지고 경험 많은 투수들한테 홈런치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요. 이번 경기 우도 웬만큼 던질 것 같고, 다르비슈도 최근에 점점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을, 이번 경기 연타를 많이 맞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애틀은 휘두르는 타선이기 때문에 다르비슈도 한 6이닝 정도, 한 3실점, 많으면 4실점 정도로 막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이 최소 6이닝씩 갔다 보고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 팀 다 불펜 좋습니다. 특히 샌디에고 어제 6, 7, 8, 9이닝을 나오는 선수를 보면 모레혼, 에스트라다, 밀러, 스와레즈 완벽하게 다 막았습니다. 오늘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선수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분이 맞다 추천드리고,
볼티모어와 보스턴. 볼티모어는 엔스 나오고 보스턴은 베요 나와요. 엔스는 아시죠? LG에서 뛰었던 애고 왼손 투수고, 저 투수가 시즌 초반에 중반에 빵꾸 났을 때 선발로도 몇 번 돌았어요. 근데 저 투수는 LG에 있었을 때도 5회 한 투구수 한 70개 넘어가면은 애가 스태미나가 떨어졌습니다. 메이저에서 똑같았고, 그래서 불펜으로 1이닝 2이닝씩 돌다가 또 이번에 오픈으로 나왔는데, 만약 잘 던지면 한 5이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보스턴 타선이 자투수 상대로 웬만큼 치기 때문에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스턴의 베요는 올 시즌 초반에 엄청 불안했었는데 방어율이 4점대 후반으로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던지고 나서.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잘 던져서 지금 방어율 3.07까지 던졌습니다. 웬만하면 5이닝. 직전 경기 7이닝 무실점. 양키즈 상대로. 뭐 상대전도 양호하고요. 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 보스턴이 앞서고, 타선도 보스턴이 낮고, 베어가 한 6이닝 정도 막아주면 9회에는 이제 끝판대장 나오기 때문에 7, 8만 막으면 돼요. 그리고 보스턴 불펜이 제품만 좋은 것 같은데 은근히 불펜 수리가 높습니다. 이 경기는 모든 면에서 보스턴이 좀 앞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 라우어와 미네소타 리차드슨. 라우어는 작년에 기아 대체 선발이었고 메이저 가가지고 완전히 미쳤죠. 2.76 방어율. 저는 한 3-4번 던지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기아전에 던졌던, 기아에 있었을 때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얘는 한 3-4번 던지고 다시 마이너 갈 줄 알았는데, 야, 얘 이러다가 거의 뭐 포스트 시즌에 이제 명단 안에 들 것 같아요. 이 정도 던져주면. 안 던져주면, 안 넣어주면 그 감독이나 단장에 명분이 없어요. 너무 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투수도 공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습니다. 회전수 좋지도 않아요. 다만 땅볼 유도도 안 좋습니다. 이 투수도 팔이 낮아요. 그 브라이언 우처럼 팔각도가 낮고, 왼손 타자는 되게 치기 힘들어하고 공이 살짝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직구도 70% 정도 던지는데 브라이언 우랑 비슷합니다. 왼손 브라이언 우라고 보면 되고, 다만 브라이언 우보다 공이 좀 많이 느리다. 직구 그 공략이 잘 안됩니다. 상대 타자들이 쉽게 봤다가 전부 다 뭐 땅볼 이런 걸로 해요. 뜬공으로 다 잡혀요. 5이닝 정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리차드슨 얘는 뭐 던질만 하다가 또 부상당하고, 아기를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합니다. 또 이번에 복귀전이고 길게 던지면 5이닝일 거고, 이 경기는 선발에서 토론토가 좀 앞서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토론토가 4대0으로 이기다가 막판에 점수 불펜진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5대4로 역전패 당했어요. 토론토 승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경기는 미네소타 연패도 끊었고.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 승을 보긴 하는데 그렇게 매력적이긴 않고요. 차라리 오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토론토 불펜 무너졌고 미네소타 불펜은 원래 안 좋고, 한 번 더 난타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토 승 일단 추천드리고 오버 쪽으로 접근할게요. 매치와 필라델피아. 매치는 맥클레인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워커 나와요. 지금 매치의 유일한 고민은 선발이에요. 선발이 있긴 있는데 좀 애매한 선발들 밖에 없습니다. 좀 힘이 좀 최근에 또 많이 빠졌고. 그래서 매치 맥클레인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선발인데, 직전 경기, 지지난 경기 두 번 나가 두 번 다 이겼어요. 데뷔 2연승. 특히 직전 경기는 7이닝 동안 2실점, 포볼 한 개도 안 줬습니다. 그게 더 인상적이죠. 7이닝 2실점 하면서 포볼 안 줬다. 선발로서 이제 던질 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도 세 번째 경기인데 선발 웬만큼 던질 것 같습니다. 일단 포볼 안 줬기 때문에. 포볼을 많이 주면서 2연승을 했다면 전 세 번째 경기 무너진다고 봤을 건데, 포볼을 안 주고 2연승을 했다. 애틀란타 최근에 잘 치는 팀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고, 공도 빨라요. 95.1마일. 그리고 땅볼 유도 상위 1%, 배럴 비율 상위 5%. 뭐 삼진도 웬만큼 많이 잡아내고 맞춰 잡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저 정도면은. 그래서 조금 신인이지만 얘 왠지 모르게 조금 베테랑의 향기가 좀 나는 투수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자주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맥클레인 괜찮을 것 같고, 워커 그냥 뭐 6이닝 2실점 꾸준하게 그냥 던져줄 수 있는, 5이닝 이상은 항상 던져주는, 다만 매치전에는 항상 약했다는 점.
이 경기 매치가 이기면 수입입니다. 1, 2, 3차전 3번 다 필라델피아가 선발 매치업에서 뒤진 적은 없었어요. 다 필라델피아 유리했었는데 다 잡혔어요. 어제 제가 매치랑 필라델피아 배당 이상하다고 1가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1 떴어요. 진짜 또 제가 배당 이상하다고 하면 1 무조건 뜹니다. 어제 또 1 떴고 오늘 경기 매치 정배당입니다. 이 배당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맥클레인이 그만큼 잘 던져요. 이 경기 저는 시리즈 분위기가 매치 수입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매치가 신인 선발이긴 한데 정배당이고 매치 수입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저 선발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삭스랑 캔자스, 화이트삭스는 11일 나오고 캔자스는 버거트 나옵니다. 자, 11일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4.1이닝, 한 경기당 5이닝도 못 채웠다는 거죠. 16실점, 1이닝당 1점 넘게 줬다는 거고. 8월 16일날 캔자스 시티 상대로 던졌는데 6이닝 3실점. 저 경기는 잘 던졌어요. 그죠? 그리고 버거트도 8월 18일날 화이트삭스 상대로 5.1이닝 1자책점. 버거트는 샌디에고에서 넘어왔는데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저 선수 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수해요. 이닝을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항상 5이닝까지는 1, 2실점으로 막아줍니다. 후속 회전수도 괜찮고 슬라이더와 스위퍼 제어가 괜찮아서 상대방 타자들이 쉽게 공략을 못해요. 치면 대부분 또 워닝 트랙 앞에서 잡히는 타워가 많습니다. 은근히 구위도 괜찮아서. 그리고 10일 안 좋죠. 땅볼 비율도 낮고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이 경기는 어제 화이트삭스 저는 역배 괜찮다고 봤었는데 4대0으로 이기길래 이긴데 뒤에 보니까 역전 당했더라고요. 5대4로 역전 당했고 그만큼 화이트삭스는 불펜이 불안하고 이 경기 어제 여세를 몰아서 버거트가 11보다 앞서고 분위기도 캔자스가 좋고 불펜도 캔자스가 좋고 이 경기 전혀 캔자스가 밀릴 게 없는 경기 같습니다. 캔자스 승 추천드리고 미러키와 애리조나, 미러키는 프리스터 나오고 애리조나 넬슨 나옵니다. 프리스터도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닝 수가 부족합니다. 3경기 동안 14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고 넬슨 직전 경기에 QS 했고 7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고 꾸준하다는 거죠. 다만 애리조나는 3연패 중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 경기 프리스터가 있는 미러키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투수만 비교해보면 이번 경기 자체는 넬슨이 밀릴 건 없습니다. 다만 미러키 후반 디시 좀 무섭긴 하죠. 그래도 이 경기는 애리조나 프렌 쪽으로 언더오버는 프리스터가 점수를 좀 줄 것 같아요. 지금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인데 꾸역꾸역 토하고 있는데 저렇게 한 3번 정도 하면 4번째는 보통 터집니다. 아마 내일 점수를 많이 줄 것 같고 넬슨도 미러키 좌타자들 3인방이 있거든요. 좀 잘 치는 애들 옐리치부터 시작해서 뭐 플레릭이랑 투랑 이런 애들 상대로 조금 고전을 하다가 이닝수 많이 못 채울 것 같고 애리조나 불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불꽃놀이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애리조나 프렌의 오버 쪽으로 불펜 불꽃놀이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인트루이스와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는 소니 그레이 나오고 피츠버그는 물로진스키 나옵니다. 소니 그레이도 최근 2경기 별로 안 좋아요. 5이닝씩 2번 던졌는데 최근에 10이닝 동안 총 10이닝 동안 9점 실점했고 물로진스키도 뭐 최근에 이닝 문제가 5이닝을 잘 못 채우고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상대전은 양호하고 그레이는 잘 던질 때는 엄청 잘 던집니다. 저 7가지 공을 던지는데 스위퍼랑 커브 변화구를 저 말고도 슬라이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말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경기 선발로 비교해보면 확실히 그레이가 더 나은데 그래도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해서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긴 한데 뭐 양팀 다 뭐 언더 쪽으로 보시죠. 그냥 이 경기는 애매하긴 합니다. 배팅하기에는 그게 좋진 않아요. 텍사스와 천사 경기. 텍사스는 라츠 나오고 천사는 코치노이즈 나옵니다. 라츠는 지난번에 복귀했어요. 복귀해가지고 3이닝 던졌고 1실점인가 했나요? 코치노이즈는 이번에 이제 복귀 경기인데 어떻게 던질지 몰라요. 코치노이즈 이제 워낙 기복이 심하고 다만 텍사스에서 상대전은 양호한데 어떻게 던질지 모릅니다. 다만
텍사스 천사는 좌투수보다는 우투수한테 강한데 이번에 라치는 좌투수기 때문에 타격 상성이 안 좋아요. 텍사스는 우투수한테 강합니다. 근데 텍사스 그 오시맨인가요? 뭐 시미엔이 이제 또 이제 IL 갔죠. 또 걔 못 남아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만 타격 상성으로 봤을 땐 텍사스가 좀 더 낫고 불펜으로 비교해봐도 텍사스가 좀 더 나아요. 이 경기는 텍사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해요.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과 콜로라도, 휴스턴은 발데스 나오고 콜로라도는 돌랜더 나옵니다. 발데스, 이 선수가 방어율 괜찮은데 이 선수는 솔직히 초운이 조금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하드입 비율이 47%, 합이 10%고 다만 땅볼 유도 비율이 상위 3%. 그래서 하드입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 병살로 처리하기 때문에 방어율을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고, 다만 기대 방어율은 4점대입니다. 4점대고 일단 뭐 갈록과 뭐 경험으로 저 정도 경기 운영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에 5이닝 동안 7실점 좀 터졌다. 8월 달에 23.1이닝 동안 19실점 했어요. 힘이 조금 빠지고 더위를 조금 먹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돌랜더 기대가 크게 안 되죠, 방어를 보면. 그런데 콜로라도는 홈이 쿠어스 필드잖아요. 공기가 기압이 낮아가지고 홈런 잘 나오는. 돌랜더는 원정에서 3.955, 홈에서 9.88. 원정은 발데스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발데스 기대 방어율 4가 넘어요. 원정에서 돌랜더는 3.95예요. 이거 배당이 지금 콜로라도가 완전 극역배던데 3.3인가 그렇던데, 오늘 경기 콜로라도가 이겼죠. 근데 콜로라도 선발이 고든이었어요. 고든이나 돌랜더나 둘이서 뭐 친구고 마이너에서 이제 눈물장을 빵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메이저 올라가지고 우리도 이제 큰돈 한번 땡겨보자 이건데, 어제 고든이 잘 던졌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돌랜더도 원정이고 잘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휴스턴 가기에는 메리트도 너무 없고 차라리 콜로라도 역배 가는 게 맞다. 콜로라도가 좌투수랑 우투수 크게 뭐 차이 안 납니다. 좌투수한테 6-8이고 우투수한테 6-8-9니까 다른 상대 팀들에 비해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자완을 조금 더 편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다른 팀들은 좌투수 상대로 한 0.3 정도 떨어져요. 0.03 정도. 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뭐 콜로라도 뭐 소액으로 가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와 신시내티, 다저스는 오타니 나오고 신시내티는 로돌로 나옵니다. 오타니가 최근 두 경기 뭐 홈런도 맞고 좀 안 좋아요. 두 경기 8.1이닝 동안 9실점이고, 다만 그 최근 두 경기 점수 줬던 경기가 에인절스랑 후어스필드 콜로라도였어요. 천사는 우투수 상대로 홈런 잘 쳐요. 아시죠? 디그롬 공도 치고 뭐 우투수 공 다 홈런 칩니다. 아델이랑 뭐 아델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있는데 아델 네토가 거의, 아델은 30호 홈런이고 네토가 24호 홈런이고 막 그래야 많이 쳐요. 그리고 뭐 트라웃도 있고. 그래서 천사 상대로 홈런 맞은 건 그렇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쳐요 걔들. 1점짜리라서 그렇지. 그리고 쿠어스 필드에서 점수를 4점인가 줬는데 그것도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홈이란 말이에요. 그 신시내티 타선이고, 신시내티는 뭐 점수를 빵빵 내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오타니도 웬만큼 던질 가능성이 있고, 로돌로 또한 좋습니다. 제 방어율 3.95, 힙 1.03 좌투수. 그래서 이 경기 점수가 크게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로돌로가 지금 3주 만에 복귀전이긴 한데 포볼도 별로 안 주고 있고, 뭐 방어율도 좋기 때문에 또 좌투수란 장점이 있고, 그리고 7월 30일날 다저스 상대로 5.1이닝 동안 2실점 괜찮게 던졌고, 이 경기 뭐 1이나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점수 크게 안 날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컵스 경기, 샌프는 YG 헌트 나오고 컵스는 레아 나옵니다. YG 헌트도 뭐 꾸약투하고 있죠. 4경기 동안 18.1이닝, 한 경기당 뭐 4.5이닝씩 던졌다는 거고, 뭐 10실점 점수는 많이 줬다는 거고,
이게 이 선수도 이제 한번 터질 때가 됐어요. 확 무너진 적은 없는데 이번에 터질 때가 됐고, 레아도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딱 5이닝 정도씩 던져주고 있는데 시즌 초반만은 그런 포스는 아니고 조금 맞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컵스가 졌죠. 전 이길 줄 알았는데 0점배 당했어요. 이번 경기는 컵스가 유리한 경기는 분명한데 여기 또 그 오라클 파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라클 파크는 장타력이 있는 팀들이 불리해요. 홈런이 잘 안 나옵니다. 잡혀요.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제일 안 나오는 구장이 시애틀 다음이 오라클 파크인데, 제 체감상으로는 오라클 파크가 훨씬 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뭐 둘 다 어느 정도 점수 허용이 있지 싶습니다. 홈런 안 나와도 점수 허용이 있지 싶고 오버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컵스 승을 가기에는 조금 와이전트가 터질 것 같긴 한데 레아도 별로 좋지 않다 보기 때문에 컵스 승은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애슬레틱스와 마이즈 경기. 애슬레틱스는 모랄레스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마이즈 나옵니다. 마이즈도 좀 최근에 부침이 있죠.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져주고 있는데 4경기에 던진 건 23이닝이고 실점은 12실점, 방어율만 4.8 정도 되겠죠. 저 정도 되면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고, 모랄레스는 신인인데 지금 2번 나와가지고 5이닝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선발로 3번째 선발이라고 보면 되는데, 공이 빨라요. 일단 어떤 투수인지 알겠죠? 공이 빠르고 회전수 2508회고 포심 비율이 54%. 이런 투수들은 뭐 점수 포물만 안 준다면 한 5이닝 2점, 3점으로 막을 수 있는 투수입니다. 보통 그런 투수들은. 근데 제 포볼 허용이 많아요. 그죠? 포볼 허용이 많고, 그래도 최근 애슬레틱스 타선은 너무 잘 치기 때문에 마이즈 상대로 어느 정도 점수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도 최근에 방망이 괜찮기 때문에 모랄레스도 무너질 때가 됐고, 이 경기는 오버 기준에 큰 점수차 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애슬레틱스가 수입전이에요. 그래도 뭐 애슬레틱스 프렌 쪽으로 가면은 조금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즈가 점수를 조금 줄 것 같아요. 자, 15경기 다 봤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